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연 작가입니다. 우리 합격을 위한 긴 여정을 김하연 작가의 동영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백꽃 제3회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동영 모의고사 제3회 61번부터 70번까지 10문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건설 도급 계약을 맺어서 수급이 느리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보통 건물은 도급인 갑소입니다.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못 받아서 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경매가 나와서 병이 경락받아요. 그럼 을은 공사대금 채권 달라고 경락인 병에게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거 못합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해야 돼요. 채무자는 갑이죠. 을은 병 얼굴 본 적 없죠? 병에게 달라 못합니다. 그렇지만 유치권은 달라요.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락인에게도 못 나가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이처럼 건물에 유치권이 있으면 경락인에게도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에는 가짜 유치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 가짜를 막기 위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면 이때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보통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가짜가 많이 나오니까 잘 들어보세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채권이 정말이 있으면 유치권 성립할 수 있어요. 즉 채권이 정말로 있다면 유치권 성립합니다. 단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이렇게 판시함으로써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에 나올 가짜 유치권을 아예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 등기 후에 나온 유치권은 진짜이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뭐 가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이 기준입니다. 다른 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저당권이 아니에요. 가압류가 아닙니다. 체납처분 압류가 아니에요. 체납처분 압류는 세금을 안 낸 거죠. 뭐가 기준이죠? 경매 개시결정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입니다. 절대 다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똑같은 취지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가 경매 나오면 가짜 소유임차인이 나와요. 뭐 받으려고 그러죠? 최우선 면제. 이 가짜를 막기 위해서 아예 주임법에 써 있습니다. 최우선 받으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을 취득해야 최우선 만들 수 있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대항력을 취득하면 설령 진짜이더라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고 아예 딱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나올 가짜 소유익 임차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 유치권이나 아래 주임법 똑같아요. 저당권이 아닙니다. 가압류가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또는 경매 신청 등기, 경매 등기가 기준입니다. 자, 문제 61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X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 동그라미 소유 갑이 채권자죠?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에 압류 동그라미 경매 신청에 따른 압류죠? 압류 효력이 발생하였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X 건물에 소유권 동그라미 쳐요. 씁니다. 병이 경락인 소유권 취득했다. 다음 옳은 겁니다. 자, 기억. X 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이 X 건물에 점유 동그라미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채권도 있고 점유도 해야 되죠. 근데 문제 첫째 줄에 채권에 동그라미 쳤죠. 지금 이제 점유했죠. 근데 점유는 그 앞에 압류 효력 발생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죠? 후. 그래서 다시 기억보세요. 다시 X 건물에 이제 가로쳐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까지 가로 후에 갑이 X 건물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갑은 경락인 병에게 유치권으로 행사 대항할 수 없다죠. 왜 그래요? 가로친 거
압류 효력 후에 유치권 취득한 겁니다. 니은 X 건물에 다시 가로칩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가로 왠지 얘기가 안 좋죠? 후에 가부 피담보 채권 자 변제기 동그라미 변제기가 도래했다. 그럼 변제기가 도래해야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압류 효력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겁니다. 그 다음 갑은 경락인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X 건물에 자 가로칩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가로 이제 예감이 좋죠. 전에 갑이 자 유치권 취득 동그라미 그럼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유치권 취득하였지만 그 다음 말에 절대 속지 말아 했죠. 의뢰 저당권이 갑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라도 저당권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 다음 갑은 경락인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답니다. 리을도 마찬가지. X건물에 가로칩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가로 전에 갑이 유치권 취득했다. 그럼 대항할 수 있어요? 취득하였지만 우리 가압류 등기가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맞춰진 경우 그래도 가압류가 기준이 아니라 했죠. 그 다음 갑은 경락인 병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답니다. 다 틀렸네요. 정답이 1번. 정답은 없답니다. 이제 62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360조죠. 그럼 상단 옆에 보세요.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가 이 360조인데 자 이것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이건 1년이죠. 다음 경매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그럼 파란색 글씨 외워볼게요. 원 우리나라 넘버 원이 대통령이고 2 우리나라 2인자가 국무총리 그 위에 옛날에 최순실이 있었어요. 다시 파란색 넘버원 대통령 2인자 국무총리 그 위에 누가 있다? 최순실이 있었다. 이렇게 오면 끝납니다. 그럼 62번의 기억 원본은 정답입니다. 니은 위약금 정답이에요. 디귿 저당권 실행비용 정답이에요. 리을은 저당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이건 없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입니다. 성을 최순실 바꾸면 안 돼요. 미음 원본 2인길 경과한 후 1년분은 맞죠? 그래서 정답은 리을을 제외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3번은 풀지 마세요. 이 보고 풀고 싶습니까? 그리고 이건 공동저당이라 제가 수업 시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걸 포기해야만 빨리 학교 간다 그랬어요. 풀지 마세요. 이 보고 덤비고 싶어요. 다른 문제를 먼저 풀고 시간 남아도 풀지 마세요. 이거. 네, 제가 연습이라 빨리 풀어볼게요. 절대 흉내내거나 질문하지 마세요. 특히 절대 흉내내지 마세요. 저 이거 문제 풀려고 제가 100번 풀어봤어요. 자, 63번. 갑은 을에게 1억을 대출해주고 을소유 X토지와 Y토지 두 개네요. 토지 간에서 채권 최고액 1억 3천만 원 하는 1순위 공동저당을 취득하였다. 그 후 갑은 병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일차에서 8천만 원을 우선 면제받았다. 이후 정이 신청한 경매일차에서 Y토지가 2억 원에 매각되었고 지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풀지 말은 겁니다. 풀지 않아도 시간이 오래 걸려 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갑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서 경매 신청 당시에는 6천만 원, 매각되고 완납 시는 6,500만 원이다. 다음 갑이 이제 Y토지죠. Y토지 매각되면서 다음 우선 배당이 우선 변제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자, 그럼 근저당권에서 우선 변제 받을 것은 채권 최고액을 한도랍니다. 그럼 채권 최고액이 제일 위쪽에 파란색 네모 1억 3천만 원이 채권 최고액이죠. 근데 그 다음에 파란색 얼마 이미 받았죠? 8천 받았죠. 빼면 얼마예요? 5천만 원. 그래서 답이 그냥 5천만 원입니다. 제가 이 문제 풀려고 100번 풀어봤다 했어요. 절대 흉내 내거나 풀지 말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패스. 64번 저당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저당권은 가로쳐 보세요.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괄호 그럼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번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즉 제3취득자는 채무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경매인 같은 말이 경락인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 아니니까.
3번 건물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동그라미 총된 권리에 미친다죠. 답이 3번입니다.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 이전, 이전은 미치지 않아요. 압류 이후 과실이 미치죠. 그럼 자, 압류 이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이 과실,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해서 맞았습니다. 5번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는 채무자이죠. 따라서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 또는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이게 367조죠. 답은 3번입니다. 65번 계약법이네요. 민법상 계약 성립 옳은 겁니다. 1번 청약은 자판기를 생각하세요. 자판기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죠. 있다. 2번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할 수 없다죠. 도달 전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번이 격승발, 격지하강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통지가 발송할 때 격승발. 4번 청약자가 청약 의사없이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청약 효력은 상실되지 않죠. 발송할 때 멀쩡했으니까 그대로 유효. 5번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씁니다. 개무시. 청약자가 뭐라고 짓거리든 개무시하면 되죠. 개무시. 그 다음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아요.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 중요한 거 딱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갑에게 X가 있는데 을과 3억의 매매계약 체결하고 갑이 요청했죠. 제가 소유권 넘겨드리면 매매대금은 병에게 주세요라고 요청하니까 을이 알았다고 승낙해서 갑과 을 간에 병을 위한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병이 수익자고 누가 병에게 돈을 줘야 되죠? 을이죠. 그래서 낙약자, 을이 채무자고 갑이 채권자, 병이 제3자가 됩니다. 그럼 병을 위한 계약을 갑과 을 빨강색이죠. 이것을 기본관계, 기본이라 보상관계. 한편 갑과 병은 대가관계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대가관계는 빨강색과 겹친 적 없으니까 대가관계 하자는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X 매매계약은 지켜야 됩니다. 매매계약 지켜야 돼요. 그래서 갑은 소유권 을에게 넘겨야 되고 을은 병에게 돈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을은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내가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돈 줘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갑과 병이 알아서 하는 거죠. 한편 을은 빨강색 기본관계나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서 생긴 사유로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이 돈 내나 그러면 을이 그래요. 제가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X 매매가 동시행이라 갑이 아직 소유가 안 넘기면 아직 나도 돈 못 주겠다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파랑색, 빨강색 이 두 가지가 요즘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자, 66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사없이 상대방은 낙약자죠. 채무자. 2번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가로쳐요. 그 빨강색으로 제3자에게 태항할 수 있죠.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낙약자 채무불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 동의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누가 했죠? 요약자와 낙약자. 그들은 수익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해제 취소할 수 있다. 4번 주어가 수익자 병이네요. 수익자는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5번 주어가 수익자죠. 수익자는 그 다음 말이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약자의 제한 행위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수익자는 해제, 취소 못합니다. 해제, 취소 누가 해요?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 정답은 2번입니다. 67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해서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일괄처리라 했다. 옳은 겁니다. 그럼 계약금 계약은 유물계약이죠. 1번 의리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죠. 유물계약입니다. 자, 2번 주의하세요. 의리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다음 가로쳐요. 자, 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 가로 씁니다. 채무불이행. 이게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채무불이행이면 이제 이 해약금 해제가 아니라 무슨 해제하죠? 법정 해제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갑은 일단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건 해약금 해제가 아니에요. 법정 해제라 채무불이행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답니다. 3번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이 즉 주된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종된계약, 계약금계약 효력은 따라서 소멸하죠.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은 증약금 성질이 있습니다. 5번 을이 계약금과 자 중도금 지급 동그라미 그럼 이행 착수했죠. 그럼 어떤 누구도 해약금 해제할 수 없어요. 그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계약금 폐익을 상환하여 계약 해제가 해약금 해제할 수 없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8번 문제의 이해를 잘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약정으로 유효한 것 그 말이 임의규정, 임의규정을 구란 말이죠. 기억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다. 이거 유효잖아요. 이건 임의규정이고 니은 비용 상한 청구권도 임의규정이라 배지약정 유효입니다. 그럼 정답은 1번 나왔네요. 야, 디귿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이 지상물이죠. 그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폐지 약정은 무효입니다. 리을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다음 매수 청구권 이것도 강행 규정. 그래서 이걸 폐지 약정 무효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동시행관계 여부를 보겠습니다. 이거 두 개를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이게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입니다. 그럼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인도 채무와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 이건 서로 동시행입니다. 이제 비교할게. 자, 피담보 채무 변제가 선행이고 가등기 담보나 가로 열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양도 담보 말소는 이게 후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위쪽 것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뺏기는 겁니다. 다시 처음에 채무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게 소유권 뺏기는 거죠. 그거 및 부동산 인도하죠. 그러니까 돈을 못 갚아서 부동산 뺏기는 것과 다음 채권자가 청산금 지급은 서로 동시행인데 그 아래 거 이제는 채무자가 돈을 갚아요. 그럼 돈 갚는 거 1초 만에 끝나죠. 핸드폰 버튼 하나. 그래서 피담보 채무 변제가 선이행. 다음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 말소하는데 며칠 걸리잖아요. 이게 후이행, 동시행 아니다. 그래서 위 것은 돈을 못 갚았을 때 동시행. 아래 것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는 동시행 아니다.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갑부동산 있는데 의리자 3억 채권으로 근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 경매가 나와서 평이 경락받았어요. 그래서 평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병이 낸 경락대금이 이 부동산 우선변제권자 의뢰에게 배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 갑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넘어왔는데 이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경매가 무효랍니다. 그럼 받은 거 다 되돌려야겠죠. 이때 자 병은 소유권 등기를 말소할 것이고 을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동시행이가 아닙니다. 사람이 다르죠. 당사자가 달라서 동시행한 게 아니다. 이건 누가 먼저 할 선우도 없어요. 동시행 아닙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69번. 동시행관계 있는 겁니다. 자, 기억에서 계약자 해지의 동그라미 칩니다. 니은도 구분 소유주 공유관계를 자 해소 동그라미. 디귿도 전세권이 자 소멸 동그라미. 여기처럼 뭐가 나가리 되죠. 해제, 무효, 취소, 해소, 소멸. 그러면 원상의 복은 다 동시행, 다 동시행입니다.
다시 기억. 계약 해지로 인한 당사자 상방의 원상회복 동시행이고, 니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 동시행입니다. 디귿 전세권 소멸한 때, 자, 가로칩니다. 첫 번째 가로,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까지 가로. 자, 두 번째 가로,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 317조 동시행 맞습니다. 리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거 주의하세요. 무효인 경우 아까 봤죠? 자, 가로십니다. 첫 번째 가로, 낙찰자 비용의 채무자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자, 두 번째 가로, 근저당권자 의뢰 낙찰자 경락인평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가로치시고 동시행 아니다. 자, 미음은 가등기 담보 나왔죠. 그럼 지금 채무자가 돈을 갚습니까? 못 갚습니까? 돈을 못 갚으면 동시행, 갚으면 동시행 아니다. 못 갚는 거죠. 그래서 자, 미음 가등기 담보 있어서 가로칩니다.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 가로. 두 번째 가로,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이 소유권 뺏기잖아요. 그리고 및 인도 의무까지 가로. 부동산도 인도 뺏기죠. 그럼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은 거라 동시행.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야겠죠. 자, 70번. 계약해지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매도인 책임 있는 사이로, 자, 이행불능 동그라미. 이행불능이 되면 상대방 매수인은 최고할 필요 없죠? 틀렸습니다. 2번 계약이, 자, 합의 해지 동그라미. 합의 해제는 뭐든지 합의 특약에 따라요. 그래서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죠. 합의 특약이 없으니까. 3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동그라미칩니다. 해지한 후 동그라미. 해지한 후 매수인은 해제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원인으로 한 그 계약을, 자, 취소 동그라미 할 수 있다죠. 우리가 해치할 수 있다.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4번이 불가분성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수인 여러 명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1인이 대해서 한 계약 해제도 효력 없다죠. 전원에 대하여 해야 됩니다. 5번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다시 합의 해제 동그라미.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을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합의 해제는 뭐든지 합의 특약이 따른다. 자, 오늘도 1문제를 공부했습니다. 틀린 것 잘 점검하시고, 항상 틀린 것은 요약집을 꼭 확인해서 찾아보시고, 아니 맞은 것도 요약집을 꼭 확인해서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마지막 1문제 공부하겠습니다. 해설은 다음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